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선선하고요. 비가 한두 차례씩 온다고 목요일까지 이렇게 얘기가 일곱 번 나왔는데요. 얼마나 올래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정치권은 아주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택지 개발 엄청나게 큰 돌을 해 먹었더라고. 해 처먹었어요. 해 처먹는 놈들도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관에 있는 인허가권자, 관에 있는 그 기관장이 이런 일에 같이 연합했다, 눈 감았다, 아니 결제를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시켰는지도 모르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지. 뭐 사업가들은 뭐 건축하고 택지 개발해서 돈 벌려고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뭐 대형 건설업체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여하튼 이제 계속 지금 현재 하나하나 터져 나오는데 얼마까지 터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수천억을 헤쳐먹은 놈들, 멍청스러운 애이죠. 예. 또 그거를 눈 봐준 놈들, 관에 있는 놈들, 멍청 잡아넣어야죠. 오늘은 여러분들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보도 보셨을 거예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쪽의 분야는 내가 평소에 그 역대 왕들의 그 역사 소설을 아주 즐겨서 잘 봤기 때문에 아주 좀 남달리 좀 내용을 압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시 조선 때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 왕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고려 시대 때 그 장군, 고려 시대 때 장군이 나중에 왕이 되죠. 고려 시대 장군이었는데 그쪽에 그 북쪽 오랑캐를 자꾸 그 압록강을 넘어 쳐들어오니까 그걸 쳐부시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갑니다. 압록강에 내려가는데 거기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그 겨울에 이제 그 먹는 거 군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군수물자가 잘 조달이 되지 않고 그때 뭐 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뭐 마차로 다 실어나려고 뭐 짐보따리로 실어나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또 북쪽에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배고프고 뭐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그 위화도라고, 저는 그 위화도를 중국 쪽으로 가봤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적에 그러니까 거기 관전현 있는데 중국의 관전현 단동에서 관전 쪽으로 그러니까 백선 쪽으로 갑니다. 연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압록강 그 변에 있는 그 관전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앞에 섬이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섬이 있습니다. 그게 위화도예요.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중국과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 정부에서 그때 조달하는 군수물자가 잘 조달이 안 되니까 끊기니까 자꾸. 그러니까 왕조 시대는 매일 연애만 하고 띵까띵까 하고 뭐 기생들이고 춤만 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성계 장군이 위화에 대해서 회군하잖아요. 회군해서 고려를 쳐부시고 그리고 이시조선을 창설하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저기 이세조죠. 이태조. 그쪽에 이제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거 뭐 이 얘기를 자세히 하게 되면 이거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때 왕 될 적에 그 셋째 아들이 이방원이 이태종이 되죠. 나중에 왕이 되죠. 이방원이가 아주 아버지 이상 닮은 이성계 이상 닮은 아주 무사였습니다. 뭐 싸움도 잘하고 칼도 잘 쏘고 뭐 힘도 장사고 뭐 이럽니다. 이방원이가 아주 야심을 갖고 이제 자기가 왕권에 이제 야심을 갖죠.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충신들을 이방원이가 많이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 포은 정몽주 선생도 개성 선주교에서 그 철퇴로다 때려 죽이는 그것도 그 이방원이가 시킨 거 아닙니까? 저기를. 그래서 그 개성에 가면 선주교에 지금도 피자국이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어떤 돌의 변색이 됐건 것 같죠. 그렇게 하는 이제 이방원이었는데 이성계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한국 외적들이 못 쳐들게 만들고 또 잘 안 들어옵니다. 이성계가 워낙 그 싸움을 잘하는 군대 무사 그런 그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통치를 잘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자꾸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성계가 왕이 돼가지고 그 적에 이성계를 도왔던 그 신하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도전이라고 합니다. 정도전이 그다음에 그 무학대사 스님이 계셨죠. 그분들이 많이 도와서 그래서 이제 개성에서 이제 한양으로 도읍지를 이전합니다. 그쪽에 이제 도읍지를 계룡산 있는 쪽에도 알아봤고 인천의 부평 쪽에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한양에다가 이제 한양에는 오얏나무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베어버리고 이제 한강이 있고 북한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세가 괜찮으니까 무학대사하고 정도전이가 그쪽을 정합니다. 원래는 계룡산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가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에다 왕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 옮겨오고 나서 이제 이성계가 나이가 많을 적에 자기 그러니까 그 본처의 아들들이 이제 이방원이 그 형제들 아닙니까? 문종. 그런데 자기 세컨드 애첩의 부인의 아이들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방원이가 이제 무학대소하고 논의하고 정도전한테 이제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데 형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 형 하나 착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우선 먼저 왕으로 이렇게 왕을 안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걸 밀어서 로부터 왕을 세웁니다. 그게 문종이죠. 이시조선의 2대 문종, 정종이죠. 문종은 세종의 아들이고 정종이었죠. 2대 정종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몇 년 안 됩니다. 한 2년인가 2년 3년 안 돼가지고 문종이 왕권을 이방원이 이태종한테 넘깁니다.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종이가 이제 왕이 돼요. 아버지는 이방원이 이태종이가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고려 신하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막 이렇게 정적들을 막 그냥 쳐버리니까 이태종한테 왕을 안 물려주려고 해요. 이성계가. 그래서 이태종의 역사 책에 보면
그 이성계하고 이방원이하고 그 아들하고는 나중에 처음에는 아주 아버지가 망되는데 아주 전적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성계가 이방원이 이태종이를 여러 번 활도 쏴 죽이려도 하고 철퇴로 때려 죽이려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태종이 이제 돼가지고 이방원이가 이제 태종 3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극진히 잘합니다. 아주 극진히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함흥에 가서 일찍에 아버지한테 이태종이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 보내고 그러면 이태종이 그 말을 듣고 왔다 해가지고 이성계가 여기 태조가 활로 쏴 죽이기도 하고 뭐 처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함흥차사라는 말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함흥차사.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소식이 없다. 그게 이제 함흥차사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무학대사가 여러 번 가서 얘기해 가지고 이성계 그 이태조를 이제 한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태종이 이제 극진히 아버지한테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태조 그 이성계가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합니다. 아들을 제거하려고 그러던 그걸 포기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다 세상의 원리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적에 이성계하고 이제 후원에 이제 이제 아들이 왕이니까 이제 후원에 있는데 그 왕궁의 후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무학대사가 친구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장군 시절부터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무학대사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술상을 이렇게 내놓고 무학대사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성계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대사님,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오늘 심심하니 욕대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태조가 대사님 먼저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대사가 아니 저 대왕께서 하셔야지 되게 저 소인이 먼저 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사가 이성계가 대사를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 같다는 거예요. 대사 얼굴이 부처님 같다는 거예요. 아니 대사의 얼굴을 보니 돼지머리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성계가 돼지머리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학대사 보고. 그 무학대사가 벌떼기가 이렇게 사진에 옛날 그림에 보면 벌떼기 나오고 이렇게 울뚱불뚱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지머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돼지머리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사는 그때는 그 불교를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교이기 때문에 국사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제일 우두머리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사 보고 돼지머리를 갖다고 그랬으니 그 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이성계가 껄껄대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이제 대사님이 말을 하시죠. 욕을 하시죠. 그러니까 대사가 하는 얘기가 임금님의 얼굴을 보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화를 벌떡 내면서 아니 욕대회 하자고 그랬는데 왜 나보고 부처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 대사님이 줬으니까 벌주로 곡차 한 잔 드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 보고
아니 저기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해보세요. 그 대사가 얘기가 그쪽에 한 얘기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대사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돼지 눈엔 돼지 보인다는 건 돼지라고 얘기한 건 이성계가 그 이태조가 얘기한 거니까 당신 돼지 눈엔 돼지만 보니까 당신이 돼지니까 돼지로 보이지 나는 부처니까 당신은 부처로 보인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욕을 하지도 않고 이성계 보고 당신이 돼지야 내가 왜 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성계가 대사님을 못 당하겠습니다. 대사님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얘기가 그때 나온 겁니다. 이성계 그 이태조하고 무학대사하고 그 국사죠. 그때 국사 무학대사하고 그 욕대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얘기한 겁니다. 요 얘기 여기서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들을 함부로 평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겉모양 보고 평가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그렇게 우습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이제 이태종이 그 이방원이가 그 부인이 아주 많습니다. 부인은 12명씩이나 되니까 많습니다. 자녀도 많고. 거기서 이태종이 이방원이가 이제 큰 부인에서 난 애들 없고 둘째 부인에서 난 애들이 이제 양녕대군, 그 다음에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령대군 이렇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있고 이렇게. 거기서 양녕대군이 내가 참 우리나라 왕조 시대 중에서 가장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이 양녕대군인데요. 이 양녕대군이 이제 큰아들 장자로서 그 당시에는 장자로 이어지니까 장자가 이제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자로 이제 책봉을 했습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양녕대군은 참 글씨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가무도 있고 또 잘났고 잘생겼고 여러분 그 서울 남대문에 그 숭례문이라고 쓴 그 글씨 그 휘호가 양녕대군의 친필이었지 않습니까? 친필. 전에 그 남대문 어떤 미친놈이 불나가지고 태워서 다시 지금 현재 지었습니다만 새로 신축했습니다만 거기에 숭례문이라는 게 옛날에 있던 글씨를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원래 그 친필을 쓴 것은 그는 화재로 이렇지요. 그렇게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로 됐는데 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더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착실해. 근데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아버지가 많은 신하들, 많은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선비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아예 왕 되면 사람만 죽이냐 싶어서 자기는 왕을 안 하려고 맨날 시간 밤에만 되면 나가서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기생들하고 어울려 놀고 거기서 자고 오고 뭐 이렇게 아주 불황자같이 아주 개판으로 지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양녕대군이. 그래서 양녕대군이 결국은 신하들이 해서 몇 년 만에 세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효령대군, 둘째가 효령대군인데 효령대군 형이 그러는 걸 보고 나도 왕 안 한다 해가지고 아주 참신했는데 효령대군이
산으로 도망가서 스님이 됩니다. 집이 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셋째가 이제 충령인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어서 이제 한글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세종대왕이 그 나중에 그분이 이제 세자가 돼가지고 왕이 됩니다. 먼저 그 양녕대군은 내가 아주 존중한다 그랬는데요. 양녕대군의 그 묘는 노량진 가면 그 상도동이 있습니다. 난 그 여러 번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 묘지가 있고, 거기 사당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왕을 하면서 오래 살지요. 그래서 왕들을 4대 왕까지 그 이후로 되는 거를 목격을 합니다. 봅니다. 아주 장수합니다. 양녕대군은요. 근데 그 양녕대군이 그렇게 왕을 안 하려고 자기의 그 왕자리 세자가 돼서 왕으로 책봉이 될 건데 그걸 안 하고 그걸 동생한테 밀어주고 자기가 이렇게 미친지라 그냥 술 먹고 맨날 기생 들어오면 댕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역사에 남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들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양녕대군의 노래는 노래인데 이거 성공 못했죠. 지금 이게 어디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못하지만 양녕대군을 생각하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승의 높은 자리 아우님께 사양하고 비웃음 손가락질 한 잔 술에 잊으련다 푸른 산 푸른 강 초야에다 몸을 묻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너털 웃음 한 잔 술에 잊으련다 한 잔 술에 잊으련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그 왕이 될 건데도 왕을 안 하려고 그냥 일부러 미친짓하라고 뭐 그래서 둘째 효영대군은 잘로 튀어서 하늘로 도망가 버리고 셋째 충녕대군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왕이죠. 그러니까 세조대왕, 정종대왕, 태종대왕, 세종대왕 4대 왕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문종, 여러분들 단종 있죠. 단종, 문종의 아들 단종이 그 단종회사 있잖아요. 어디에 강원도 영월에 가는 데서 완전히 그 제거시고 아주 단종을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종 밑에 그 다음에 그 삼촌인 세조가 또 등장하죠. 그래서 태종, 태세, 문단세 그러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옛날에 그 왕 이름 멀찌감치 그렇게 외치 않습니까? 그래서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세종대왕이 됩니다. 그 세종대왕도 왕 되기 전에는 아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그 세자였을 적에 자꾸 이렇게 술집만 댕기고 기생들하고 어울리고 맨날 시나 쓰고 맨날 이렇게 후댕기니까 그 왕권에 있는 데나 그 신하들이 똑똑한 저기 충령을
완전히 제거하려고까지도 하죠. 그래서 충령이 뭐 저기 평양 있는데 신의주 있는데 그 압록강 있는데 가서 오랑 캐고 싸우는 전투 그런 데 가서 직접 참여해 가지고 사병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그 왕족들은 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왕권에 도전한다 해가지고 귀양 보내거나 아니면 사살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충령이 왕으로 세자가 되고 왕이 이제 돼서 세종대왕이 되오죠. 여기서 세종대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세종대왕의 업적이 참 많잖아요. 예, 세종대왕이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날인가 토요일날 9일날이 이제 한글날인데요.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습니까? 한글을. 그 당시는 우리나라 한문을 썼는데요. 우리나라가 대국이라고 해서 중국을 섬기고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섬겼는데 그쪽에 별도로 우리나라가 이 글을 만든다 그러면 상국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이 한글을 만듭니다. 집현전 학자들 여러분들 나중에 사육신이라고 하지만 아주 훌륭한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집현전 학자들을 몰래 숨겨놓고 한글을 만듭니다. 세종대왕이 밤이면 가서 같이 논의합니다. 그래서 입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집현전 학자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숙주, 성삼문, 최항, 박팽년, 이계, 유흥부 다 이게 사육시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집현전 학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글을 만듭니다. 맨 처음에는 자음이 17자, 자음이 모음이 11자, 그래서 도합 28자가 됐었는데 요즘에 쓰고 있는 건 24자만 씁니다. 24자. 자음 모음에서 24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옛날 글씨 보면 담배 그러고 하면은 점 찍고 그다음에 아래 하자라고 더 동그라미에다 귀퉁이 위에 점 찍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 하자 뭐 이런 거 이것이 네 개는 그런 거는 안 쓰고 24자만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한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세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다. 우리나라 한글로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표현도 이 글을 쓰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데 중국어나 노르스름하다, 불그스름하다 이런 말 우리말이 있죠. 우리는 한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 이건 못 씁니다. 중국어는 못 씁니다. 불그스름하다 어떻게 씁니까? 붓다, 뭐 시다, 뭐 파랗다 이렇게 쓰기도 해줘. 불그스름하다. 아주 붉은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불그스름하다. 단풍이 처음에 들기 시작할 때 불그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그러니까 한글이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글입니다. 이 글이 그 당시 신하들도 반대했었는데 몰래 숨어서 학자들하고 이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저 서민들 농사짓는 상인들 모두 다 글을 쓸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게끔 허잘해서 세종대왕이 하신 겁니다. 예. 그때 세종대왕이 못했으면 아마 지금도 어쩌면 한문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가의 미래와 국적에서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요즘에 하는 거 보는 거 여러분들도 더 못하잖아요. 예. 그때 세종대왕의 고마운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동상이 광화문에 가면 지금 있잖아요. 여기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이번에 10월 9일 날 한글날 이번 토요일 날이죠. 한글날 겸해서 여러분들한테 돼지 대가리 부처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 모인다는
보인다는 그 말씀을 좀 해석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양녕대왕까지 왔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와서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나라를 발전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한글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치국이 비가 오면 그 비 양을 재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가.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해시계, 물시계, 이런 거. 그 외에 우주를 관찰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세종대왕 때 많은 발전을 시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왕들 중에서 상당히 업적을 많이 낸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 아버지 태종은 무자비하게 욕심을 해서 왕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을 많이 죽이고 또 학자들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세종은 잘 낳아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국가를 부흥시키고 만세 빛나는 한글을 만드신 훌륭하신 고마운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양녕대군 세자가 돼서 왕이 되는 걸 아주 책봉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왕이 안 되려고 그냥 술 먹고 기생들만 댕기고 뭐하고 이렇게 전국을 떠들면서 이렇게 하다가 동생한테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 보세요. 보면 뭐 정가사범이 있고, 그냥 성남시 그 수천억을 민간업체에 벌어먹게끔 그렇게 밀어주기식 그냥 그렇게 관리를 만들고, 그냥 서로 헐뜯고 그냥 모사하고 없는 일도 막 그냥 덮어씌기고 말 바꾸기 하고 뭐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죽기 살기로 그냥 대통령 한번 하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양녕대군을 보면 자기가 그 시절에 왕에 올라갈 수 있는 세자가 되고 왕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돼 있고 제목도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도 자기가 안 오려고 좋은 사람, 좋은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그래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그분은 아주 오래오래 살지요. 아주 장수합니다. 자기 후대 왕들이 4번이나 되는 바뀌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왕이 돼가지고 왕 끝나게 해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이시조선에 대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가끔씩 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시조선에 하다 보면 많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울 것도 있고 느낄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도 있고 이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